안동의 작은 마을, 푸른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하는 곳에서 서연은 9살 아들 민준과 함께 살았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민준이 처음으로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봄철 건강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 오늘도 머리가 아파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서연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주간 민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식욕이 사라졌고 한때 활기찼던 아이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다. 현대식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민준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의사의 말에 서연은 절망감을 느꼈다. 매일 밤 아들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오랜 친구 지우를 만났다. 서연아, 너 많이 힘들어 보여. 지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서연은 지난 몇 개월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혹시 할머니 한의원을 찾아가 봤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 깊은 산속에 특별한 할머니가 계시대.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신다고. 서연은 처음에 그 제안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창가에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서연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엄마, 저 까마귀 제 친구예요. 민준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놀랐다. 민준은 몇 달 전부터 다친 날개를 가진 까마귀를 몰래 돌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다. 지우에게 연락해 그 신비한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약도를 받아들고 보니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숲속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안아들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방법을 찾을 거야. 창밖에서는 까마귀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서연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이 될 것이었다. 안동의 작은 마을, 푸른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하는 곳에서 서연은 9살 아들 민준과 함께 살았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민준이 처음으로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봄철 건강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 오늘도 머리가 아파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서연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주간 민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식욕이 사라졌고 한때 활기찼던 아이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다. 현대식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민준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의사의 말에 서연은 절망감을 느꼈다. 매일 밤 아들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오랜 친구 지우를 만났다. 서연아, 너 많이 힘들어 보여. 지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서연은 지난 몇 개월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혹시 할머니 한의원을 찾아가 봤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 깊은 산속에 특별한 할머니가 계시대.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신다고. 서연은 처음에 그 제안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창가에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서연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엄마, 저 까마귀. 제 친구예요. 민준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놀랐다. 민준은 몇 달 전부터 다친 날개를 가진 까마귀를 몰래 돌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다. 지우에게 연락해 그 신비한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약도를 받아들고 보니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숲속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안아들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방법을 찾을 거야. 창밖에서는 까마귀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서연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이 될 것이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에서 바랜 양피지를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불꽃처럼 붉은 꽃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불꽃 백합은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꽃이란다. 그것도 화라산의 가장자리에서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민준은 힘없이 누워있으면서도 까마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제가 까마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의 희미한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친 까마귀를 발견했죠. 날개가 다쳐서 날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데려와서 몰래 돌봤는데 그 뒤로 까마귀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매일 밤 제 꿈에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까마귀는 저와 이야기를 나눴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 까마귀는 영혼의 인도자란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존재를 천년의 길잡이라고 불렀지. 수천 년 동안 단 하나의 영혼과 인연을 맺고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던 존재란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까마귀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민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이 아이의 생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때였다. 까마귀가 갑자기 날개를 펼치고 불꽃 백합이 그려진 양피지 위로 날아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혹시?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까마귀가 불꽃 백합을 찾으러 가겠다는 걸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 까마귀는 민준이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 그리고 지금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거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화라산이라니. 까마귀도 다칠 수 있잖아요. 민준이 힘겹게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까마귀를 믿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할머니는 서둘러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이건 임시 방편이지만 민준이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까마귀가 불꽃 백합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할머니는 말을 멈추었다. 까마귀는 창가로 날아가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꼭 돌아와요. 약속이에요. 까마귀는 한번 크게 울더니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창밖으로 사라지는 까마귀를 바라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한 마리 까마귀의 날개에 달려 있었다. 할머니는 묵묵히 약을 다리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 거야. 까마귀는 쉬지 않고 날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산맥을 넘어 계속해서 전진했다. 본능적으로 그는 불꽃 백합이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갔다. 까마귀의 깃털은 달빛에 반짝이며 마치 별이 떨어져 내린 것처럼 빛났다. 한편 할머니의 오두막에서는 민준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끓여준 약은 잠시나마 통증을 줄여주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머니. 민준이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다. 저는 까마귀가 보여요. 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은 영혼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지금 까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니? 민준은 눈을 감은 채 이야기했다. 높은 산을 넘고 있어요. 날개가 피곤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아들을 더 꽉 안았다. 까마귀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래된 화산의 분화구였다. 아직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마그마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유독가스가 피어오르는 곳곳에서 불꽃처럼 붉은 백합들이 피어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약재를 정리하며 물었다. 할머니, 까마귀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오래된 약전을 넘기며 대답했다. 천년의 길잡이는 자신이 선택한 인연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한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안 돼요. 까마귀가 위험해요. 서연은 놀라서 아들을 붙잡았다. 민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유독가스가 너무 강해요. 까마귀가 힘들어해요. 할머니는 재빨리 향을 피웠다. 이건 영혼을 진정시키는 향이야. 민준아, 너의 마음을 까마귀에게 보내거라. 내가 있잖니. 내가 까마귀에게 힘이 되어줘야 해. 민준은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까마귀는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조금씩 전진했다. 깃털이 그을리고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민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다. 드디어 그는 가장 크고 붉은 불꽃 백합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창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지우는 할머니를 도와 다음 약재를 준비했다.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은 한 마리 용감한 까마귀의 날개에 달려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오두막 안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약을 다렸고 민준은 까마귀와 영혼으로 교감하며 힘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이 걸린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민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졌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약초를 다리고 있었다. 까마귀가 오고 있어요. 민준이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많이 다쳤어요. 날개가 불에 타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창가로 달려가 어둠 속을 응시했다.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야, 큰 대야에 물을 받아오너라. 따뜻한 물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아, 저기 선반 위에 흰 천을 가져오고. 멀리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선명하게. 달빛 아래로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까마귀의 날개는 그을린 채였고 부리에는 붉게 타오르는 듯한 백합이 물려 있었다. 까마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두막 창가에 도착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깃털은 곳곳이 타서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민준을 향한 사랑과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어서, 할머니가 소리쳤다. 백합을 이쪽으로. 지우가 재빨리 까마귀에게서 백합을 받아 할머니에게 건넸다. 서연은 따뜻한 물에 적신천으로 까마귀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백합을 특별한 약탕기에 넣고 다리기 시작했다. 이 백합의 진액을 뽑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할머니는 백합의 꽃잎 하나를 떼어내 민준의 입술에 눌러 붙였다. 순간 민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돌았다. 따뜻해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마치 태양이 제 안에서 빛나는 것 같아요. 까마귀는 민준의 베개맡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깃털은 여전히 그을린 채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백합의 진정한 힘을 끌어내려면 밤새 다려야. 그리고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이 과정에서 천년의 길잡이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거야. 지우는 묵묵히 약재를 정리하며 물었다. 무슨 의미이신가요, 할머니?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불꽃 백합의 진정한 힘은 사랑과 희생의 기운을 필요로 한단다. 까마귀는 단순히 꽃을 가져온 것이 아니야. 그의 영혼이, 그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이제 동이 틀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해.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것을. 동이 트기 직전 할머니의 오두막은 불꽃 백합의 신비로운 향기로 가득 찼다. 약탕기에서는 붉은 빛이 피어올랐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민준의 숨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때가 됐다.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약탕기에서 붉은 빛이 나는 액체를 특별한 사발에 따랐다. 액체는 마치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까마귀가 천천히 날개를 펼쳤다. 그의 그을린 깃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정말 그러기로 한 거구나.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천년의 길잡이는 자신의 영혼의 빛을 나눌 수 있단다. 하지만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것과 같지. 민준이 갑자기 손을 뻗어 까마귀를 향해 속삭였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까마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천천히 민준 곁으로 다가가 부리로 사발의 약을 살짝 건드렸다. 순간 까마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은 사발 속의 약과 섞이며 더욱 강렬한 광채를 발했다. 이제 할머니가 사발을 들어 올렸다. 민준아, 이걸 마시거라. 서연이 민준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혔다. 창밖으로 첫 번째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민준은 천천히 한 모금씩 약을 마셨다. 그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아왔다.
까마귀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깊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민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햇살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울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까마귀의 몸이 완전히 빛으로 변하더니 그 빛은 수천 개의 작은 빛의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마치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는 그 빛들은 민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민준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까마귀의 것과 같은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다. 지우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천년의 길잡이는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그녀의 말에 맞춰 마지막 남은 빛의 조각들이 민준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앞으로도 종종 이 할미를 찾아오너라.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내 안에는 이제 아주 특별한 빛이 있으니까. 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서영과 민준, 그리고 지우는 할머니의 오두막을 나섰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나무에 새겨진 부적 문양들이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곤 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까마귀의 지혜로운 눈빛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친구의 따뜻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준이와 까마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을 담은 특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